네, 반갑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조정의 시작인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1.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2조 4천억을 내다 팔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장 마감까지 거세게 나타나면서 이제 증시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종목들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조정이 생각보다도 얕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지,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먹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알아보고요.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또 시장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아침에 좀 오르다가요, 신고가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죠. 오늘 마감이 아주 그냥 저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인데, 뭐 2600포인트 깨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2600포인트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RSI 지표가 70 이하로, 즉 과매도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여기서 주가 조정이 한 2550이나 또는 2500에 근접하는 수치까지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RSI 지표는 50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하지만 올라가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들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에서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된다라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조정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겁을 먹고 주식을 매도한다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들어올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면 접근하셔야 되겠죠.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확 내려간 시점이라면 오늘은 관망, 그 다음에 내일 정도 상황을 보고 재매수가 들어가든지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기다려줬다가요, 하락이 멈춘 시점, 반등이 나가는 시점에서 재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많이 판 것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동안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 조금 팔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말일날 매도하는 부분들이 이제 10월 말에도 좀 많이 팔았었는데, 이번에도 주가가 좀 이제 외국인 매도를 통해서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요. 코스닥도 한번 알아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잘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습니다. 0.06%죠. 뭐 테마주들, 개별주들,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뭐 테마주들 본다라면은 뭐 대형 포장이 오늘 강하게 상한가 마감하면서 이 골판지 관련한, 포장지 관련한 이런 쪽에서의 어떤 포지션이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장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섰고요. 특이하게도 50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섰는데, 이 박스테이프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낙폭이 조금 나왔다 이런 정도라서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조금 나타났을 뿐이지, 뭐 테마주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요. 물류나 유통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적인 흐름들이 일단은 움직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코스피 쪽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수급을 한번 살펴보죠.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은 무려 2조 4천억입니다. 야, 이런 2조 4천억이나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팔아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더 사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 샀잖아요. 계속 사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는 하나도 없고 매수만 들어왔었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리밸런싱이죠. MSCI 리밸런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MSCI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요, 이 MSI 지수 간의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은 좀 팔고 적은 것들은 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그 쿠웨이트가 이제 그 EM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에 주식시장 비중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상승을 시켜야 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비중 조절이 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2%인데요. 11.7%로 0.3%포인트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나오게 되면은 보통 외국인 매도를 오늘 1.2조 즉 1조 2천억에서 많을 때 최대 3조 5천억까지 기대를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 2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매도가 더 나타나서 뭐 4조 원대, 5조 원대 매도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버티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에서는 뭐 단기적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매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율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외국인들 매수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또 환율 같은 부분일 텐데, 환율 보시면 오늘 소폭 올라왔습니다만은 1106원대 아직도 저점이죠. 그리고 아직도 하향 곡선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아직까지는 네,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겁을 먹거나 또는 매수를 취소하거나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환율이 이렇게 계속 바닥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면 외국인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매도 같은 부분들은 단기적 이벤트로 인한 매도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하루 이틀 더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팔기로 했었던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한꺼번에 나오는 부분들이지 살살 그냥 뭐 조금씩 나왔었다라면 이 정도까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MSCI 리밸런싱에 의한 매도 포인트는 일단 매도를 쏟아낸 이후에 더 많은 물량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들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순매수 있습니다. 현대차 순매수, 기아차 순매수. 뭐 일단 오늘은 다 내려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연기금 쪽 움직임이 이제 대형주 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현대차,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즉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상승보다는 뭐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주춤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대형주들을 사들이긴 했습니다만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도를 했고요. 그 대신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매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한 관점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또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은 괜찮다, 반등 나갈 것이다, 지금 사도 괜찮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우선주 SDI,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만 우르륵 팔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때는요, 가장 먼저 얻어맞는 쪽이 어디냐면 비중이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올 때도 비중 많은 쪽, IT를 선두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왔지만 매도가 나갈 때는 IT를 선두로 해서 매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벤트가 단기성 이벤트라면 매도에 대한 명분이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난 시점부터는 다시 또 재매수를 통한 그런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죠. 외국인 매도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10월 같은 경우는 뭐 1조 원 사고 1조 원 팔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순 매도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부담감을 느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절 매매 추이나 뭐 이제 이런 기간적인 부분들 좀 보게 되면은요,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여기 지금 볼게요. 최근에 1개월간 외국인들이 매매한 그 내용 좀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LG화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요 매매 포인트만 보셔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어떤 입장들이 얼마만큼 그 시장에 매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 매매 동향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오늘 2조
4천억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11월달 한 달 동안에 무려 5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5조 원의 순매수만 하더라도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가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계속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많은 쪽에서 물량을 덜어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SK바이오팜, 케미칼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기관하고 같이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죠. 삼성전자를 기관과 개인들이 받쳐줘서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물량 이상의 어떤 포지션들이 기관과 개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물론 시장의 변화나 이런 단기적으로 쏟아내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변화는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도 많이 하락한 모습도 없습니다. 지수가 1.6%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2.2%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3% 시장보다 덜 빠졌어요. 그 다음에 뭐 대형주들이든 뭐 코스닥이든 이 변화적인 변동성을 수치를 놓고 본다면 오늘은 보통 3에서 4% 정도 하락하면 정상적인 수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배당주들 역시 잘 가고 있죠. 고배당 종목들은 여전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잘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정이 들어오면 사겠다라는 그 마음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시장에 대한 아주 잘하는 대응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오히려 조정이 나오길 기다렸잖아요. 네,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 잘 살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한 종목들이 전부 다 과매수 국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만 더 조정받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겠죠? 네, 그래서 시장 편안하게 바라보시고요. 오늘 저녁 9시, 네, 저녁 8시네요.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그래서 88TV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무료 라이브가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니까 또 늦지 않게 오셔서 방송 이야기들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녁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